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조영훈 이야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자 조영훈이의 꼭두각시가 전락됐나고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 3대혁명 선구자 대회가 이런 12,000명이 모여서 인민대체육관에서 평양 대체육관에서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현송월이나 김여정이 조영훈이 참여하지 않고 최령리만 참여했던 거죠. 왜 이거 당 조직지도부에서 관여하는 건데도 삼지연에 갔던 김재룡 조직부장은 내려와서 이 회의에 참석했는데 조영훈이는 같이 삼지연 건설 현장에 나왔는데 회의는 참여하지 않았죠. 다른 사람들은 내려보내서 자 너 저 3대혁명 선구자 대회에 다 내려가서 참석하라고 해놓고 조영훈이는 안 내려보내고 계속 끼고 삼지연 별장에 있었던 김정은입니다. 모든 것이 조영훈이 머릿속에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정면 대결을 선언했죠. 왜? 핵실험 지금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동창리 발사장 지금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요. 지금 아마 그 발사할 수 있는 그 준비 단계겠죠. 재점검하는 것이 포착됐고 심지어 저 길주에 있는 핵실험장 젤로 가서 걷어내고 포크레인 가서 걷어내면 그냥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겁니다. 내 앞 깊이까지 다 폭파하지 않고 입구만 폭파했던 건 여러분들 아마 폭파 현장을 다 봤기 때문에 기자들도 가서 불러서 봤기 때문에 거기 갔다 온 기자들이 저거 아마 재가동하려면 일주일도 안 걸릴 것 같다. 그냥 입구만 폭파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것을 재가동할 수 있는 그 입구를 다시 폭파했던 것을 걷어내고 수리하는 모습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김정은은 신속하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도 준비하고 핵실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바이든 정부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거 말했습니다. 우리는 벼랑끝 전술이 아니다. 이것도 우리 항상 제가 벼랑끝 전술로만 보지 말라고 했는데 항상 우리 언론이나 뭐 전문가들이 볼 때는 이거 북한은 벼랑끝 전술로 간다고 했는데 북한이 제 입으로 노동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벼랑끝 전술로 가면 그건 큰 오판이다. 우리는 우리 길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된 길을 따라 전진하고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북한은 그 전진하는 길이 강력한 핵 보유국을 인정받고 인정받는 길이 바로 계속 전진하는 길이거든요. 핵 폐기가 아니죠. 자, 그러면 왜 바이든 정부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1년 동안 기다렸다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돌아섰을까?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이 하면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 사태, 남중국해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남중국해 사태,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국 간의 심각한 마찰, 이걸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해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전략자산 들어봤자 여기서 다시 우크라이나처럼 병력을 파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마 못할 거라는 것도 북한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은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이런 걸 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북한은 바로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9일 이후에 그 이전에는 SLBM과 같은 4,000km 제가 항상 말했죠. 중거리 장거리지만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가 아니라 괌 정도 SLBM에서 발사할 수 있는 4,000km 정도면 미국도 잠수함이 가서 타격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북한 용해에서 발사한다면 약 한 4,000km 나가는 SLBM 반드시 발사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최근에 지금 북한이 개발한 화성 18형과 같은 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지금은 쏘지 않지만 아마 중거리 미사일들은 몇 발 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김정은은 지금 모든 것을 종합 분석한 보고서를 받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내가 대통령이 재선됐더라면 이미 북한 핵 문제는 끝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김정은을 신뢰한다. 김정은도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거나 중거리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을 재개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탑 방식, 즉
이 지도자끼리 최고 지도자끼리 만난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 이거 정말 잘못됐다. 북한을 잘못 나쁜 시그널을 줬다. 나쁜 신호를 주는 계기가 됐다고 이야기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됐더라면 아마 2차 두 번째 재선에 성공해서 김정은을 만났더라면 김정은과 용변 핵단지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제재를 어느 정도 풀어주고 단계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이미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려고 했다는 것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에둘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를 날리고 한 번치 날리고 심지어 핵실험을 재가동은 안 하지만 핵실험을 재가동할 수 있는 터널을 다시 다 콘크리트로 만들고 그리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위장한 즉 인공위성으로 위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 발 쏘고 이렇게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도 완벽히 북한을 통제하지 못한 컨트롤하지 못한 실패한 대북 정책에 실패한 것으로 보일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때문에 북한의 핵무력 강화만 높여줬던 것과 같이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은 바이든 정부가 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선거가 돼서 이제 3년 있으면 다시 대통령 선거인데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와서 대통령이 선거된다면 그때 또다시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와 핵 문제를 가지고 회담하고 핵 폐기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김정은과 지금 조용호는 고도의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도의 전략을 쓰는데 바로 국제 정세가 김정은과 북한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강력하게 지금 나토까지 동원돼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고 러시아와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남중국해선 계속해서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에 무력을 들이밀고 있는 중국. 이거 감당하기 힘들죠. 그리고 전면전도 갈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전면전 하겠습니까? 러시아와 전면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어느 정도의 틈이 있기 때문에 이 틈을 잘 이용한다면 바이든 정부의 강타를 매기고 지금 가뜩이나 바이든 정부가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져서 20%대를 헤매고 있다는 것 북한이 모를 리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곤경에 몰아넣게 된다면 가장 유리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일 것입니다. 북한은 이런 고도의 전략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북한에서 오는 소식입니다.